저는 유튜브를 한 5년간 운영한 유튜버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은 거의 외출해서 놀러 다니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바로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외출하면은 보도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차는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동성에 유리한 거는 가볍고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코미카라는 회사의 비모 C라는 제품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가격 대비 만족스러워 가지고 오늘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투 채널 제품인데요. 에어팟처럼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면은 충전이 되도록, 그러니까 충전 케이스인 거죠. 케이스 겸 충전. 아주 이게 자석 방식이라서 이렇게 그냥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서 충전이 시작됩니다. 아주 충전 레벨도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표시가 돼 가지고 편리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배터리 레벨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USB-C 단자가 보이죠? USB-C 단자. 그렇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신부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전력을 끌어쓰다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단순히 수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드 스크린이라 그럽니까? 윈드 프로텍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람 심한 날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바람 소리를 감쇄시켜주는 액세서리가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투 채널이니까. 이게 아쉽게도 저는 더 컴팩트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1채널짜리가 있는가 싶어서 알아봤는데 얘는 그냥 이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테레오 녹음도 되고 모노 녹음도 돼요. 여기 수신부를 롱 클릭하면은 버튼을 롱 클릭하면은 스테레오로 전환되고 또 롱 클릭하면은 모노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레오 상태니까 한번 스테레오가 어느 정도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두 채널 다 똑같이 들릴 겁니다. 모노로 녹음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볼륨 기능이 있습니다. 이 노브가 아날로그 노브가 물리적으로 달려 있어 가지고 아주 편리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고가형 제품 40만 원, 30만 원대 제품들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물리 버튼으로 볼륨 조절하는 제품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앱을 깔아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볼륨 조절 자체가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볼륨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 상태거든요. 요게 한 75%, 요게 한 50% 됩니다. 50%에서 제로까지 내려볼게요. 이렇게 볼륨을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다이얼 방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잡음 감쇄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게 클릭하면은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변했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게 노이즈 감쇄 모드입니다. 지금 여기는 조용한 방이기 때문에 이거의 효과는 좀 볼 수가 없고 목소리가 어느 정도 먹먹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외부에서도 테스트한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롱 클릭하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모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액세서리, 기본 액세서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자 씌우듯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빠질 수도 있고 조금 확실한 탈착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살짝 단점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에 장착한 상태에서 집게가 조금 덜 벌어져요. 지금 이만큼 벌어지죠. 장착한 상태에서는. 근데
맨몸에서는 더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는 이걸 하고 탈착 이 마이크를 이렇게 클립하는 게 용이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윈드스크린의 탈착 방식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제품은 실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효과도 좋고. 근데 제가 외부에서 테스트해 본 바 윈드스크린을 장착해야 될 만큼의 강풍에서 과연 동영상을 찍을까 싶을 만큼 이 생 마이크 상태가 성능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들고 다녀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주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콘텐츠도 많이 찍지만은 자전거 주행하면서 영상 찍을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안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 녹음 소스를 좀 비교해 볼까 해서 제가 이 맥북 노트북하고 이 마이크 볼륨 다이얼을 100%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드로이드 폰 LG V50이라는 제품하고 녹음 성능을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깝기는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10cm 정도 될 것 같고 LG 폰 같은 경우는 한 15cm, 20cm 정도 될 것 같고 맥북 노트북은 저하고 한 30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녹음하면은 울리는 소리가 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말이 빠르거나 발음이 부족한 분들은 시청자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안 그래도 울리는데 발음까지 정확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울림 현상이 거의 없어요. 왜? 이 집중적으로 내 목소리를 이렇게 수많은 형식으로 이렇게 튜닝이 된 건 아닌가 그렇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방이 스마트폰이나 맥북으로 직접 녹음하면은요 울림 현상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차이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야, 배가 고픈가? 꼬르륵 하네. 저는 참고로 1일 1시간은 소식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꼬르륵이 들릴 때 밥을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배고프기 전에 음식 섭취를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소화하는 기능이 계속 쉴 틈 없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소를 배출한다든가 건강을 회복하는 쪽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고 배출하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배고플 때 먹는 게 좋습니다. 마이크 리뷰하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도 하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석입니다. 이것도 자석식입니다. 이게 페어링이 안 된 상태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계속 빼면은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페어링이 되면은 불이 켜졌죠. 그리고 이게 켜져 있으면은 모노 상태고요. 하나만 빼면은 당연히 모노밖에 안 되겠죠. 두 개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다 페어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페어링 됐다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 MS 모노 S겠죠? 이거를 길게 누르면은 꺼집니다. 이게 지금 스테레오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길게 누르면은 여기 켜지면은 모노 상태인 거죠. 기본 값이 모노인가 봐요. 그리고 이게 볼륨 노브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리 다이얼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장점인 것 같고, 이게 휙휙 돌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조작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실수로 이렇게 돌아간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제가 비벼도 안 돌죠. 내가 돌려야만 돌아갑니다. 만듦새가 아주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요. 마그네틱도 아주 정확하게 잘 작동하고, 이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요 숫자가 표시되는 부분은 요거를, 이게 배터리 잔량 확인 버튼이거든요. 요걸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43 숫자는 이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요 눈금은 이 마이크의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배터리가 잔량이 모자라면은 이게 눈금이 없는 만큼 깜빡깜빡 거리면서 충전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아주 좋죠. 이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는 잘 빠져가지고 분실 위험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것도 일부러 빼지 않으면 안 빠져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모를까. 아주 만듦새가 괜찮고 무게도 적절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 무게는 상당히 경량이에요. 이게 16g이라 그러든가 26g이라 그러든가. 그러니까 이런 무선 마이크 중에서는 거의 최경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옷깃에 달고 촬영을 해도 부담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예보상 바람이 8, 9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눈도 오고 바람이 좀 부는 편입니다. 돌풍은 순간 돌풍은 한 18m, 20m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바람이 살짝 잦아든 상태고요. 지금 폰 마이크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고 도로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깃발이라 그러나 프레카드 날리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의 바람인데 제가 서 있는 곳에서는 지금 그다지 심한 바람은 안 불고 있어요. 지금은 바람이 조금 세지긴 했는데 마이크 상태입니다. 마이크에 윈드 스크린을 장착 안 한 상태입니다. 생 마이크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고, 마이크와 저의 입의 거리는 옷깃에 장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젖꼭지 살짝 위에 장착한 상태예요. 그리고 차량이 소통이 있고, 도로가와의 거리는 보도, 제가 여기 서 있고 이 정도 됩니다. 지금은 윈드 스크린 상태고요. 근데 바람이 살짝 죽었네요. 어쨌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이 다니고 있고, 윈드 스크린 상태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예요.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고 윈드 스크린 상태입니다. 볼륨을 한번 줄여볼게요. 볼륨 한 75% 상태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도로가에서 윈드 스크린 낀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킨 상태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꺼볼게요.
예, 이거는 일반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 상태에서 윈드스크린 장착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윈드스크린 제거한 상태에서 바람 많이 부는 날 녹음 상태고요. 볼륨은 한 75%고 마이크와 저와의 거리는 5깃 상태입니다. 그리고 윈드스크린 없는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이즈 캔슬링을 켰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차량 소통이 없는 상황이네. 여기 차량이 지나가니까 이 정도입니다. 저기서 빌딩풍이 상당히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코앞에는 한 2m 정도 앞에는 대형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윈드스크린을 장착한 상태에서 일반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켰고요. 마이크와 저와의 거리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여기서 강력한 빌딩풍이 불어오고 있고 2m 앞에는 대형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아이폰 마이크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차이점을, 근데 이게 때마침 이거 냉온풍 에어 컨디셔너 이게 작동을 멈췄네요. 이게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멈춰서 아쉽네요. 언제 작동할지. 너무 추워서 여기 서 있기도 힘들고. 빌딩풍 비교는 될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분명히 바람은 약합니다. 그리고 요 온냉 에어 컨디셔너가 작동을 멈췄다는 거. 이제 또 바람이 안 부네. 시간에 따라 환경이 변하니까 100% 같은 환경은 아닙니다. 어쨌든 바람은 현저하게 줄었고 에어 컨디셔너의 작동이 멈춘 상태라는 거. 아주 시끄러운 에어 컨디셔너인데. 여기는 커피숍이고요. 지금 주위에 상당히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음악 소리도 크고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크고 그래요. 밖에는 눈이 쏟아지고 있고 그 폰과의 거리는 한 30cm 됩니다. 생폰 상태입니다. 아이폰 프로 맥스 자체 마이크입니다. 일반 모드에 볼륨 한 80% 정도 상태입니다. 마이크와 저의 거리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여전히 소란스러운 커피숍 실내 상황입니다. 음악 소리도 좀 크게 킨 상태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감쇄 모드를 켰고요. 차이가 어떤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일부러 붙인 거거든요. 깨진 게 아니고. 왜 이걸 붙였냐면은 페이스가 워낙 미끄러워 가지고 왜 자꾸 열기가 좀 미끄러워요. 제가 손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립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